건희쌤의 그거 봤어?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저는 한국어쌤 건희라고 합니다. 그거 봤어? 의 팟캐스트 호스트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가장 재밌고 가장 엄선된 작품들만 모아서 소개하는 K-Universe 팟캐스트입니다. 자, 오늘 그거 봤어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왔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한국스러운 주제에 가장 한국적인 웃음을 가진 영화, 정말 오랜만에 추천하고 싶은 코미디 영화가 나왔네요. 오늘 알려드릴 K-Universe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영화 645 In English 645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희쌤과 함께하는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화 645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 감독 중 마틴 스콜세지가 쓴 책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죠.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도 이 명언을 너무 좋아한다고 시상식에서 말한 적이 있었죠. 이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그랬고요. 미나리,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가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것들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의외로 세계에서 주목받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냐면요. 이번에 알려드릴 영화는 코미디 영화인데 그 배경이 아주 한국적입니다. 아주 슬픈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웃음을 또 찾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럼 우선 영화 645 줄거리부터 알려드릴게요. Here's the summary of 645. 한국은 여전히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이 맞닿은 곳, 오늘도 남한 국군 장병들은 24시간 철책선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GOP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GOP 지역, 즉 General Outpost. 지역은 남한에서는 보통 휴전선의 철책을 지키는 육군 경계부대를 뜻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박천호 병장은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GOP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로또 종이가 박 병장 손에 날아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TV를 들고 확인해보니 대박!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면 재미없겠죠? 우리의 친구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책꽂이로 사용하던 로또 종이가 군사 분계선으로 날아갑니다. 로또 종이는 계속 바람에 날려 급기야 북한 병사 리용호 하사에게까지 날아듭니다. 그저 종이 쪼가리로만 알던 리용호 하사는 동료 병사를 통해 사실 이 종이가 57억짜리 당첨금 로또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부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는 엄연히 남한 로또 종이이기 때문에 남한 병사가 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남북한 최초 로또 종이를 두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은 이 돈을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은 이 돈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팩트는 개나 줘버리고 그저 웃음을 위해 만든 영화, 정말 오랜만에 웃음을 보장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로또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영화 645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영화 645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645에 대한 관전 포인트 하나! 645. 혹시 영화 제목이 왜 645, 영어로는 6/45인지 안 궁금하시나요?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려면 한국 로또 시스템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잘 모르고 봐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복권, 로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시스템이니까요. 게다가 이 영화를 보시면 중간에 로또 시스템을 잠시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제목이 645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평소 저처럼 복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참조했습니다. 로또 645. 로또 645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로또 복권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뜻이죠. 방송 자체는 나눔로또 시절인 2002년 12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5개의 숫자 중 6개를 고르는데요. 수동은 직접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다 고른다고 합니다. 반자동도 가능한데요. 절반은 자동, 절반은 수동으로 고릅니다. 그리고 자동은 구매처에서 자동으로 한다고 말하면 가게에서 자동으로 해서 준다고 합니다. 토요일 밤 추첨 결과와 일치하는 숫자의 개수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나오는 숫자의 순서는 상관없이 번호만 맞으면 됩니다. 로또 가게에서는 평균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마감하고 복권 마감 시간은 토요일 밤 8시까지이며 그 이후는 복권을 살 수 없습니다. 방송 종료 시간이 지난 후 또 토요일 밤 8시 이내에 다음 회차 로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계속 회차가 진행되고요. 지난 2022년 1월 29일 대망의 1000회가 방영되었다고 하네요. 이 로또도 이제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2,000원이었지만 현재는 한 게임당 한 줄에 1,000원이라고 하네요. OMR 용지 한 장에 최대 5게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5게임에 5줄이면 5,000원, 한 장이 6개의 숫자들로 채워집니다. 주의사항은 빙고처럼 맞추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한 장 한 게임당 한 줄의 숫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1등은 보너스 번호 없이 전부 한 줄에 일반 숫자 6개가 줄줄이 맞아야 되고요. 2등 당첨 확인은 일반 숫자 5개, 보너스 번호가 모두 떠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반 숫자 5개만 맞으면 3등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4등은 4개, 5등은 3개, 그 밑은 모두 꽝이 됩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총 당첨금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지만 4등부터는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등은 5만원, 5등은 5천원이죠.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위한 확률이 어마무시한데요. 무려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100% 운이라고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 박천호 병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고경표 배우가 당첨된 걸 확인했을 때 그 표정이 대박이지 않았었나요? 정말 재밌습니다. 로또를 몰라도 재밌지만 알고 나면 더 재밌는 영화 645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영화 645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645에 대한 관전 포인트 2. 웃음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일단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들어가니까요.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모두 보신 후에 나머지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poiler alert from now on. Got it? 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초점에 두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팩트체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적어도 이 영화를 진지하게 보는 분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힘 쭉 빼고 보세요. 이게 소재가 또 남북 대치를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정치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영화가 코미디 영화라고 알려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엄격한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실제로 남북이 그렇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팩트체크를 하게 되면요. 끝이 없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너무 남한 사람처럼 생겼다든지 아니면 북한 젖소가 너무 살이 쪘다든지 남한은 막대기로 발표하는데 북한은 최신식 빔 프로젝터를 쓴다든지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셀 수 없이 깔려 있는데 철책을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냐 등등 하나 둘 따지다 보면 이 영화는 애초에 이야기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에서 빔 프로젝터를 꺼낼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라 웃겼습니다. 사실 이런 과장된 이야기로 현실을 왜곡하면서 풍자하는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과장되면서도 충격적인 장면은 소설에서 나왔었는데요. 독일의 토마스 브루시가 쓴 우리 같은 영웅들 헬덴비비어 이 우리 같은 영웅들 소설을 보시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소설 속 주인공의 성기가 그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이 당시 말 못할 질병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치료받고 나서 그곳이 말도 안 되게 커진 겁니다. 때마침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모여 있을 때 이 주인공의 그것이 엄청나게 거대해져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기로 인해 장벽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두가 압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웃습니다. 이 영화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영화 관객들도 너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감상평들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팩트체크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팩트체크 좋아하는 저도 이 영화만큼은 그냥 따지지 않고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팩트체크를 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해리포터 영화를 보고 나서 팩트체크를 하려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판타지 이야기 가운데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남한 군대 이야기인데요. 남한 부대 생활 묘사를 아주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병사들이 근무할 때 2인 1조로 움직이면서 경계 근무를 선다든지 생활관에서 쉴 때 계급에 따라 쉬는 자세가 다르다든지 말입니다. 특히 관물대와 관물대 밑에 있는 모포, 각 잡은 것까지 정말 군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일반인들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인데 그걸 아주 사실적으로 캐치를 잘 해냈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 군대식 햄버거, 일명 군대리아 먹는 모습까지 정말 똑같네요. 분명히 연출팀에서 군대를 갓 제대한 사람이 있거나 군 관계자에게 감수를 받은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실제 군대 모습과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티가 납니다. 군대를 지금 다니고 있거나 이미 전역한 사람들은 너무도 익숙한, 잘 아는 모습들입니다. 자, 영화 맨 마지막 부분 기억하시나요?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돈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전이 생기죠? 로또를 돈으로 바꾸러 간 김만철 상병이 군복에
돈을 숨겨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긴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남한 군복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군복이 원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군복에는 주머니가 엄청 많습니다. 전시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전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군복 상하이 할 것 없이 포켓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우스갯소리로 건빵주머니라는 것도 사실 전시에 식량이나 무기를 담을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해 만든 주머니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걸 제대로 캐치해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코믹하게 만들려고 몸 안에 많이 넣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감할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섬세한 연출이 영화를 더욱 재밌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몸에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군인 특성에 맞게 여러 군복 주머니에 숨겨온 것으로 말이죠. 판타지이지만 또 섬세함이 있는 영화 645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영화 645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645에 대한 관전 포인트 셋! What if? 두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팩트에 기반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오늘날까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남과 북의 분단을 다루는 영화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2000년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공동경비구역 JSA, Joint Security Area, JSA입니다. 그때 봤을 때는 워낙에 제가 어렸을 때라 잘 몰랐는데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했었군요. 이번 645에서 특히 공동경비구역 JSA를 오마주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이름을 따서 공동급수구역이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요. 일단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가 서서히 우정을 만들어 간다는 설정도 아주 많이 흡사합니다. 특히 북한 병사 리용호 하사가 담배 연기를 부는 장면은 공동경비구역에서 송강호 배우가 내뿜는 담배 연기 장면이랑 매우 흡사하죠. 무려 22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지만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시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런 남과 북을 다루는 영화가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해져 갑니다. 한국인들끼리 전쟁을 했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치적으로 볼 때 더 이상 평화통일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영화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로또를, 다시 말해 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될 때 모두가 이 사람들처럼 로또 맞은 것처럼 돈을 마구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그래도 그런 상상을 순수하게 해봅니다. 돈이 걸려 있으니 서로가 막 인지를 막 교환합니다. 젊은 세대가 쓰는 줄임말을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군이 연습한다는 설정도 꽤 재밌는 포인트지 않나요? 남한에서도 세대 갈증이 심해지고 있죠. 10대, 20대 세대들은 줄임말을 너무 많이 써서 같은 한국말이지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인데 이 의지를 북한군 리용호 하사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이 갑분싸, 문송합니다 같은 줄임말을 배우는 모습에서 또 재미를 느낍니다.
기성세대들도 저 북한군처럼 조금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남한 쪽으로 북한 병사 1명이, 북한 쪽으로 남한 병사 1명이 넘어갑니다. 인질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계약이 가능하려면 피부색이나 얼굴색이 적어도 비슷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은 백인이고 남한은 아시아인이었다면 이 인질 계획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도 똑같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서로 바꿔치기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코믹하지만 또 순수하게 평화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말하면서 끝내는 영화라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웃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순수한 해피엔딩을 꿈꾸는 영화 645입니다. 오늘 준비한 그거 봤어는 여기까지였고요. 영화 645는 웨이브, TV잉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K-유니버스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건희쌤을 찾아주세요. If you're interested in K-Universe, feel free to contact 건희 Lee. 듣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정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